상주 왔나? 오늘 진짜 왔는데? 혼나기 싫어가지고. 자, 우리가 오늘 지수 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수 부등식이랑 지수 방정식이랑 싹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 얘를 볼게. 자, 일단 맨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맨 첫 페이지 지수 함수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볼 건데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면 y는 뭐 a의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밑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로 나뉘겠다. 그래서 먼저 a가 1보다 클 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y축, x축이 있는 상황, x축을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증가함수 그려주면 되는데 y절편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0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거니까 0,1 지나고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주면 돼요. 얘가 y는 a의 x제곱.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점근선 조사를 하죠. 지금 x축에 해당되는 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y는 0이 되는 이 식이 결국에 점근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x제곱이 있었을 때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점근선은 안 바뀌겠죠. 점근선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무조건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그때만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a가 1보다 컸을 때 했으니까 우리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y축 다시 그어주고 그 다음에 x축이 있는 상황에서 0 대입했을 때 다시 또 1 지나죠. 0,1은 동일하게 지나. 근데 이번에는 감소함수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감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얘가 y는 a의 x제곱. 근데 아까랑 똑같이 얘도 점근선이 y는 0이죠. 동일하게 점근선이 y는 0. 그 다음에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 개형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뿐 점근선은 안 바뀌는 거. 그럼 다시 또 y축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자. 만약에 문제에서 2에 x-2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점근선을 먼저 봐줘야 돼요. y축으로 평행이동을 3만큼 하고 x축으로 평행이동을 2만큼 한 거니까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랑 비교를 했을 때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자, 이거를 요경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 y축이랑 x축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점근선파 점근선은 y는 3 됐겠죠.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거 기준으로 점근선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봐줘야 돼. 0을 대입하면 우리가 4분의 1 플러스 3 나와버리겠죠. x에 0 대입하는 순간 y에 해당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나오고 얘는 3에서 4분의 1만큼 증가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위쪽에 y절편값 다시 생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지금 x에 해당되는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 밑이 1보다 큰 상황 그럼 증가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얘가 2의 x-2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하면 살짝 헷갈려질 수가 있으니까 대칭 이동도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a가 1보다 큰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칭 이동을 싹 다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그냥 기존의 그래프인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 들어가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기존의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기존의 그래프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거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버리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a의 x제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형 자체를 그대로 대칭 이동.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딱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돼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다시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려지는 그래프는 다시 또 이 그래프 자체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이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5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두 개 먼저 그려보고 갑시다. 첫 번째 해당되는 그래프를 보면 이거 가져갔나? 가져갔어?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그래프 보면 일단 정근선 지금 y축으로 평행이동을 5만큼 했기 때문에 정근선은 그냥 y는 5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y는 5를 그려. 그 다음에 개형도 파악을 해줘야 돼. 증가하는 그래프인지 감소하는 그래프인지. 그러면 일단 밑을 파악해줘. 지금 x에 해당되는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 밑이 1보다 큰 상황. 그럼 이 마이너스만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존 그래프 개형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y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넘어온 거죠.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 그래프 개형 자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렇게 생긴 개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개형과 y는 5를 기준으로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우리가 y축 그 다음에 x축이 있는 상황에서 y는 5, 얘가 정근선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죠. 그럼 그대로 그렸을 때 이 아래쪽에 우리가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감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5에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제곱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5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간격 자체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 사이 간격이 8분의 1 돼서 정근선에서 8분의 1만큼 내려온 게 y절편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그려보자. 얘를 그리려면 일단 정근선 정근선이 지금 y축으로 평행이동 1만큼 했기 때문에 이 y는 1 되겠죠. 얘는 일단 확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밑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 그래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얘 보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분배한 식으로 바꿔주면 좀 더 간편해져요. 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버리면 마이너스를 분배했을 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이 자체에 x 마이너스 2제곱 했다라고 분리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 자, 여기에 해당되는 2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은 어차피 2 될 거고, 그럼 2에 x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바꿔버릴 수 있다. 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1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증가하는 그래프 자체를 다시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y축이고 x축이 있는 상황에서 정근선을 y는 1 이렇게 생긴 상황. 자,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해당되는 그래프 값이 1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니까 1보다 아래쪽에 y절편 찍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 다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 개형으로 바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생긴다라고 그려주면 돼. 근데 기존에 요거 가지고 그냥 그리고 싶잖아? 얘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 그래프에 해당이 되지. 원래 그래프게요 2분의 1의 x제곱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지금 x 앞에 마이너스도 붙었고 2분의 1이라는 밑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한 번 한 번 다 대칭이동 때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대칭이동 때려 y축 대칭이동 때리면 정말 반대로 될 거고 x축 대칭이동 때리면 이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개형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접근선을 기준으로 개형만 그냥 바로 그려버리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일단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지금 y는 마이너스 있고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9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죠. 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9a 그다음에 플러스 19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x 증가하면 y 증가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그래프에 해당되는 밑을 봐주면 되겠지? 밑이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되는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9에 x제곱 그래프를 지금 x축으로도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싹 다 대칭이동 한 번씩 때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값이 뭔지를 몰라. 감소하는 그래프인지도 증가하는 그래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자체를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9 값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해당되는 케이스는 저기에 해당되는 밑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거 가져가면 그럼 기존의 그래프 자체가 증가 그래프 얘는 감소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증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을 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지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요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얘 정확하게 반대로 꺾어버릴 거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 돼버리겠지. 지금 기존의 그래프가 얘야. 기존 그래프 그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x축 대칭이동한 게 첫 번째 그래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 게 y축에 대해서까지 다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x 증가했을 때 y 증가하는 증가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전제 조건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 값을 기준으로 a의 범위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를 하잖아? 그럼 감소 그래프 그리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기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때렸대. 그럼 x축 대칭이동 때리면 이런 그래프 될 거고 y축으로도 대칭이동 때릴 거니까 그때 해당되는 그래프는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하는 감소 그래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x, y 둘 다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모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부등식만 갖다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쟤는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6, 3 나눠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a에 해당되는 범위가 3이랑 6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a에 해당되는 게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다시 교집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 1, 2, 그 다음에 7, 8, 9, 10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밑을 봤더니 밑이 몰라. 그러면 케이스를 나눌 때 밑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눴을 때 얘네 x 앞에 계수 마이너스 붙었다는 거는 y축 대칭이동 때렸다는 거 그 다음에 2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건 x축 대칭이동 때리는 거니까 케이스 나눠서 대칭 두 번 때렸을 때 증가함수 나오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보자. 자, 2번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y는 2x-2제곱 플러스 5 얘는 평행이동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얘죠. x축으로 지금 플러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란 말이지. 근데 갑자기 헷갈리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 자,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얘는 x축이랑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프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뭐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앞에 3이 붙어있기 때문에 겁나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얘는 아니죠. 말이 헷갈리지? 얘는 x축이랑 y축의 평행이동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면 이 3이라는 값에 밑을 2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의 로그 2의 3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 값은 3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3이라는 값을 2를 밑으로 가진 값으로 대체를 하는 순간 2의 x제곱에 이 로그 2의 3이 더해지면서 로그 2의 3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식을 한 번 더 쓰면 지금 이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경우는 언제만 돼? 여기에 해당되는 밑이 아예 다를 때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이 다를 때 마치 이런 거 3의 2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럼 그때 해당되는 그래프가 9의 x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는 3의 x제곱이랑 공률이 애초에 달라. x축이랑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그려질 수 없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을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면 y는 3의 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냥 평행이동만 하여서 움직일 수,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기억은 3의 2x제곱 얘는 9의 x제곱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거 얘는 y는 3의 x제곱 플러스 1 그럼 정확하게 y축으로만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 기형이 한 칸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맞고 디귿에 해당되는 거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식이 결국에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얘 분배 때리는 순간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6 돼 버릴 거고 이 6이라는 값을 밑 3인 값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이 6이라는 값은 3의 로그 3의 6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x제곱 되면서 x 플러스 로그 3의 6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6만큼 평행이동한 값인 거니까 얘도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까지 보겠습니다. 리을에 해당되는 건 지금 y는 마이너스 3의 x-1제곱 지금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건 맞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동까지 한 거죠. 근데 평행이동만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리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가겠습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도 우리가 간단히 보고 가자. 자, 우리가 지수함수 아까 봤을 때 밑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개형만 그려보면 이때는 증가함수 이때는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x인데 그 x 값이 커질수록 무조건 함수값 커질 거니까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최대면 함수값도 최대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최소면 함수값도 최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x축에 들어가는 어떠한 정의역 그 정의역 값이 클수록 함수값 작아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이 작아질수록 함수값 커지는 거 보이는 거니까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커질수록 최소가 그 다음에 작아질수록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3번을 한번 봐봅시다. 3번을 보면 마이너스 2부터 x 마이너스 1까지 해당되는 구간에서 y는 a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해당되는 최소값이 2래. 그랬을 때 최대값이 b. 그때 우리가 구한 a, b 값을 갖다 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a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큰 건 알겠는데 1보다 작은지 1과 0 사이에 있는지 몰라. 그럼 무조건 밑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해당되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기존의 ax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함수 개혁이 되겠지? 근데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x 붙었기 때문에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는 이런 개형이 되면서 아, a가 1보다 클 때는 감소 그래프 개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값은 무조건 왼쪽에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은 더 큰 거니까 이쯤에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 개혁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최소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 나오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값 얘가 2다라는 식이 나오네. 그러면 a 제곱값이 4가 나와. 그리고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a 값은 우리가 2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 나눴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에 나온 전제 조건이랑 마지막에 나온 이 답이 부합한지만 봐주면 돼. 이 2는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 a 값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다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a의 세제곱 되겠네.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다라는 식 될 거고 우리가 2의 세제곱은 8인 거니까 8 마이너스 2. 이 값은 6 돼버리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 그때 해당되는 a 값은 2. 그래서 a는 2, b는 최대값 6.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해당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1보다 큰 걸로 잡았지만 이걸로 들어가다가 모순이 생깁니다. 자, 예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존에 해당되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 그래프 개요. 근데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x제곱 때리면 y축 대칭 이동 되면서 얘는 증가함수가 돼버릴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전제 조건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 그래프가 돼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또 봐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그러면 증가 개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돼버리겠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럼 여기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값 나오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값 나오고 얘가 최소값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2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때 나오는 a의 세제곱 값이 4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 없다가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모순 생기는 거니까 아예 건너뛰고 가져버리면 돼. 얘 봤는데 안 나온다? 그럼 다음 조건인 a 1보다 클 때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밑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밑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을 봐봅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지수에 해당되는 값에 이차함수 들어왔을 때 y에 해당되는 그래프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이때 해당되는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소문자 m분의 대문자 m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본 다음에 뭔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 아래에 해당되는 밑이 그냥 증가함수면 좀 더 보기 편하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분배 때리는 식으로 한번 봐주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분배 때리면 2에
개형 자체가 증가 그래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증가 그래프에서 만든 상태에서 이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결국에 정의역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의 최대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다시 또 꼭지점 좌표 볼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돼버리겠네. 맞죠? 4 맞죠? 자,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그래프를 또 그려. 자, 얘는 아래로 볼로 그래프, 그 다음에 축에 해당되는 값이 1,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2.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봐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는 지금 이 왼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이 대략적으로 한 3 되죠. 그 다음에 3까지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 그래프 개형상 이 사이 거리는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최대값일 때는 언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일 때는 이 사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y값인 마이너스 2를 바로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을 어디다 대입? 이 이차함수 그래프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되면서 9이 18, 그 다음에 18에서 2 빼. 그럼 이 값이 16이 나와요. 얘는 16, 그 다음에 최소값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값 자체가 함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2의 16제곱이 여기로 올라가.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값이 정확하게 축에 해당되는 1일 때 그때는 이 함수값인 마이너스 2가 이 지수값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되면서 최대값에 해당되는 거 얘가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에 해당되는 거 이 아래 거 얘가 최소값 소문자 m. 그래서 나누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걸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나누면 이 값이 2에 18제곱 나오면서 2에 18제곱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그냥 18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18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보다 얘를 감소함수 그래프로 봐도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붙으면 살짝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갖다 여기다 분배해서 푸는 게 좀 빠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2에 F2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4x 플러스 1. 얘는 그냥 증가함수 그래프 자체로 봐주고 이 식을 우리가 위로 볼로 그래프로 봐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도 한번 봐볼게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살짝 치환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5번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5. 범위에 해당되는 게 0부터 x3까지. 이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보자마자 지금 아까는 그냥 2분의 1의 몇 제곱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수함수에 해당되는 게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2의 x제곱을 갖다 치환을 하자. 얘를 t다 라고 치환하는 순간 치환하면 범위 체크. 이 치환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그래프 그려봤을 때 2의 x제곱 자체가 x축 위에 항상 떠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x의 범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이랑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t의 범위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0 대입하면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3을 대입했을 때는 8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1 이상 8 이하가 돼버릴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치환하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환을 해보면 이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5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다시 또 보면 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 볼 수 있게 t-5의 제곱 플러스 10이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축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래프로 축 5, 그 다음에 함수값 10,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보려고 했으니까 1을 여기로 붙는 순간 이 사이 거리 체크. 얘는 4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8은 좀 더 가까이 이 사이 거리 3 될 거니까 우리가 범위에 해당되는 거 체크하면 이 사이에 함수값
값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값 봤을 때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 좌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최소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치환을 갖다 때리면 무조건 범위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 치환할 때 이런 치환하는 거 있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갖다 치환을 하래.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그때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의 범위를 봐줘도 되고, 아니면 얘네는 산술기하 쓰면 또 범위 나오는 거죠. 이 자체의 범위는 우리가 곱해서 루트 안에 대입했을 때 갖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t범위 2 이상이다 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이 값을 t다 라고 치환을 한대. 그럼 얘네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못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y축이랑 x축이 있는 상황에서 2의 x제곱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보면 돼요. 자, 2의 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뺀대. 양수인 구간에서 봤을 때 2의 x제곱 항상 위에 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항상 아래에 있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 x값이 양수일 때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t가 x가 정확히 0일 때는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0 대입하면 t값 0 나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가운데 x가 0일 때 이 t에 해당되는 값이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도 봐봐. 지금 우리가 2의 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뺄 건데 2의 x제곱 아래 깔려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있지.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뺀다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t에 해당되는 범위 마이너스 나와. 그러면 x값을 싹 다 대입했을 때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는 그냥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다릅니다. 플러스로 연결되면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싹 다 뺐을 때 모든 함수값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 아까 우리가 치환한 거 설명한 거 기준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자. 6번.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 값이 2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3, 여기에 해당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해당되는 식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있고, 이 뒤에 해당되는 식은 2의 1제곱, 2의 1제곱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로 그냥 묶어버리면 되겠네. 지우다 졸리냐? 2로 묶어봅시다. 와서 지우다 졸리냐? 졸리냐? 자, 2로 묶어.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3 되기 때문에 이 값 치환했을 때 곱셈 공식 통해서 이 앞에 값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치환을 갖다 때려봅시다. 자, 좀만 잡혀요. 자, 이 값이 t야. 그럼 얘 제곱 때리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값 나올 거고 이 값이 t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이 앞에 해당되는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 앞에 값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한 값으로 우리가 돌려서 식을 써보자.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값 앞에,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식은 2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자체를 t로 치환을 해버리고 이 값이 플러스 13했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자, 2항에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값 나오면서 얘는 정확하게 인수분해 되는 식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 그러면 그때 나오는 t값이 두 개 나오네. 자, 첫 번째 t값 5, 두 번째 t값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럼 그 뜻은 t에 해당되는 걸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 뭐다? 2. 왜냐면 산술기하 때렸을 때 나오는 최소값인 거니까. 그럼 그때 해당되는 그래프식 얘가 2 이상인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고 5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
파이의 베타 제곱 여기에 해당되는 값인 거니까 우리가 t를 기준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 25에서 갖다 2를 뺀 값 23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몇 볼 거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방정식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제곱 하나 그 다음에 5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x 플러스 7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순간 일단 보이는 거 밑이 같은 거니까 지수만 같아버리면 되겠네. 자, 그럼 첫 번째 지수가 같으면 되겠다. 2x 마이너스 1 값이 3x 플러스 7이다 라고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아래에 해당되는 값이 그냥 1이 되면 1의 몇 제곱이든 무조건 1 돼버리는 거니까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밑에 해당되는 값이 단 1일 때 그러면 5-x 값 1이다 라는 식으로 두 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다르게 쓰면 이번에 2x-1 그 다음에 5-x 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7 그 다음에 5-x 제곱이다 라고 한번 식을 써보자.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지수가 같네. 그러면 밑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밑이 같다라고 한번 전제를 두면 밑에 해당되는 2x-1과 3x 플러스 7이 같을 때 이 식 같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이번에는 5-x에 해당되는 값이 그냥 0 돼버리면 또 같아질 수가 있겠죠. 밑이 뭐든 0제곱 갖다 때리면 갖다 1 돼버리는 거니까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 0일 때 그러면 5-x 값이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으로 한번 가보자. 7번을 볼게요. 자, 7번도 보면 지금 9에 절대값 2x-3제곱 들어가 있고 이 값이 3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돌려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밑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방향으로 가줍시다. 그럼 얘는 3의 제곱 그러면 밑을 3으로 바꾸는 순간 3의 제곱되기 때문에 이 앞에 2 붙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그럼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때리면 이 값은 3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다. 그럼 밑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절대값 2x-3 이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때려. 2가 4분의 3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풀어. 그럼 뿔마 붙겠죠? 자, 2x-3 값이 결국에 뿔마 4분의 3 마이너스 3 넘기자. 그럼 얘는 플러스 3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식 자체에 2분의 1을 떼는 게 x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실수 x의 값의 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더하는 순간 뿔마 가지고 있는 얘들 다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지. 그럼 그냥 3 곱하기 2분의 1에 2배 갖다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나온 거 플러스 하나 나올 때 마이너스 하나 나올 때 각각 더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한번 시간을 줘볼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얘는 내가 문제를 좀 쓰고 있을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수 분식
한번 풀 시간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원도 써볼게요. 오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 대한 간단한 문제 같이 보고 풀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얘는 무조건 우리가 2x제곱 t로 치환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가 얘는 인수분해되는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자, 그럼 이때 나오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4까지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이미 깔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바뀔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t에 해당되는 식은 2의 x제곱인 거니까 바꿔. 얘는 2의 x제곱, 얘는 밑을 2로 했을 때 2의 2제곱, 이 값이 무조건 2의 2제곱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면 x에 해당되는 범위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해당되는 이 0보다 크다는 애초에 전제 조건인 거니까 이 앞에 해당되는 건 그냥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보잖아.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때 해당되는 값이 결국에 2의 2제곱보다 작을 때,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의 2제곱 되는 거니까 상수함수 4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때 해당되는 범위는 x를 2 대입했을 때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x 2 이하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8번으로 넘어가잖아. 갑자기 겁나 복잡해져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하자. 2의 x제곱에 해당되는 걸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범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범위로 바꿔.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 2의 2제곱이 4인 거니까 4 앞으로 보내도 상관없지. 그러면 플러스 4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 좌표 알아줘야 돼. 그러면 꼭지점 좌표 찾아보자. t 플러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값, 얘가 0 이상이다라는 식으로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로 그래프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건데 그 축이 마이너스 2a고 그때 해당되는 y좌표 값이 4-4a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왜냐면 애초에 전제 조건이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t축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마이너스 2a에 해당되는 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a에 해당되는 게 음수일 때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y축 있고 지금 변수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축 됩니다. 자, 이렇게 t축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에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만약에 그냥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래프 될 거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양수인 부분에서 이 식이 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식만 봐주면 돼. 그럼 y절편값 봐야겠네. 자, t에 0 대입하면 얘 4 나오죠.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의 2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해당되는 y절편값 4이기 때문에 2가 4 나오는 거고, 그럼 애초에 전제 조건 t 양수일 때 그때 해당되는 함수값은 0 이상인 범위에 있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얘네 a에 해당되는 값이 양수일 때랑 동일한 거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일 때 무조건 그냥 저 식 t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4값은 무조건 0 이상인 값을 만족한다가 되기 때문에 a 0보다 크다는 그냥 가지고 오는 조건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해당되는 축이 양수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a에 해당되는 게 양수에 존재를 할 때, 그럼 지금 y축 그리고 그 다음에 t축 다시 또 그릴 거야.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a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있는 상태. 근데 무조건 y절편 값은 4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t가 양수인 범위에서 0 이상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자, 그럼 지금 t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존재를 하지. t가 양수인 부분에서. 그럼 안 되죠. 그래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0 이상으로 함수값이 올라오려면 무조건 여기에 적어도 접하거나 하는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이때 나오는 y 값이 결국에 0 이상이다라는 식을 세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식 쓸 수 있는 거는 y에 해당되는 꼭지점 y값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값이 이 함수값에 해당되는 건데, 그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 넘겨서 풀면 a 제곱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a에 해당되는 범위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결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a에 해당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됐을 때도 성립한단 말이지. a가 0이라고 하는 순간 이 축이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 해당되는 y 값이 그냥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 얘도 등록 성립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전제 조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이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건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랑 이 조건 교집합 찾으면 마지막에 나온 조건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다라는 조건이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이 조건이랑 뭘 섞어야 돼? 이 앞에 해당되는 a 양수에 해당되는 조건을 두 개 섞어버리면 되겠죠. a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 범위 내에서만 성립.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싹 다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뭐 해야 되나? 정확하게 축을 봐줘야 되는데 축 봐야 되는 이유가 2의 x제곱을 t라고 취함을 했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t 양수일 때 해당되는 범위에서만 성립을 하면 되는 거고, 성립하려면 이때 해당되는 그래프가 그냥 t축 위로만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왼쪽에 있을 때는 y절편값 4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 무조건 성립할 거고, 마이너스 2a가 양수의 존재를 할 때는 이때 해당되는 함수값이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성립 안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함수값이 0 이상이다라는 식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9번 갈게요. 자, 9번을 봅시다. 아, 내가 지웠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을 보면 얘도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일 플러스 16,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8n,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조건 얘를 치환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밖에 없겠다. 자,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16 t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식이 정확하게 3n이랑 16 곱한 식이네. 얘는 3n이랑 16 곱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줍시다. 그럼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3n 하나,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16이라는 값은 정확한 값인데 3n이라는 값이 16보다 작은지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16이 여기 있어. 근데 3n이 여기 있을 때 이때 해당되는 식은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수직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지. 3n 값이 16보다 작을 때 그때 해당되는 범위는 3n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16이다라는 범위로 나올 거야. 근데 t에 해당되는 식이 2분의 1x 제곱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돌려줘야 되죠. 여기에 2분의 1x 제곱으로 바꾸자. 그러면 2분의 1의 x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식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차피 우리가 지수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3n에 해당되는 것도 밑을 2분의 1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2분의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3n이다 라고 써주면 이 값도 3n이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얘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부등호 방향 다 바뀌어버리죠. 자, 다 바뀌게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3n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를 기준으로 부등호 방향 싹 다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써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래. 그럼 다시 또 수직선으로 가서 마이너스 4부터 언제까지 이 로그 2분의 1에 3의 n이 갈 수 있는지만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케이스 얘가 지금 첫 번째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해당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정수 2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는 무조건 포함한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5도 포함을 해야겠네. 그래야만 정수 2개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포함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이에 정확하게 로그 2분의 1에 3의 n이 존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값이 로그 2분의 1에 3의 n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5보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등호파 로그 2분의 1에 3의 n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근데 어차피 여기에는 등호 성립해버린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곳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뜻은 마이너스 3이 돼도 어차피 정수 2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수 3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등호 성립 안 하고 이 앞에만 등호 성립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n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나와.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또 밑을 동일하게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 한번 바꿔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로그 2분의 1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었을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식은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튀어나왔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밑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진수끼리 비교. 근데 로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증가함수가